우리가 어제는 시 하나 있잖아요, 그쵸? 오늘 이제 소설 이제 하나 할 건데, 하늘은 말 것만이라는 이제 소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의 제목도 한번 잘 봐야거든요. 왜냐면 제목에 거의 이제 주제가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떤 것을 이제 상징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하늘은 말 것만, 뭐 약간 나는 그러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이제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제목에 어떤 의미가 이제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는 삼촌집이 이제 나오네. 삼촌집에서 지내는 문기는, 주인공이 문기예요. 고기를 사러 갔다가 주인의 실수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 원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5천원을 냈는데 5천원을 냈는데 5만원으로 착각을 한 거야. 예를 들면은. 그래가지고 5천원,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은 4천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4만원 넘게 이제 거슬러 받게 된 거야. 그래서 뭐지 하다가 이제 얘도 이제 그땐 긴가민가 해요. 내가 잘못 받나 오늘 해주고, 근데 진짜 거슬러 돈을 잘못 받은 거였어. 근데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이 수만이라는 친구한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수만이가 어떻게 했어? 야, 우리 그거 갖고 놀자. 그거 뭐 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스름돈으로 산 물건을 사게 되고, 뭐 멋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그것들로 이제 물건도 사는데 이걸 이제 삼촌한테 들키고 마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웬 공이냐? 수만이가 준 공이에요.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지, 그치?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이것도 하면서 삼촌은 무릎 밑에 있는 쌍안경도 꺼내 들었다라는 거죠. 네, 문기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말이 없다. 그래서 문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치? 그러면은 3인칭인 거죠. 인칭은 3인칭인 거고. 자, 여기서는 삼촌은 숭늉을 마시고 상을 물렸다. 네 입으로 수만이가 줬다니 네 말이 옳겠지. 설마 네가 날 속이게 하겠니? 하지만 남이 준다고 아무 것이나 덥적덥적 만드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삼촌은 문기 말을 믿어주는 거죠. 삼촌 다시 말을 합니다. 말을 들으니 너 요샌 저녁도 가끔 나가 먹는다더구나. 그것도 수만이게 얻어먹은 거냐? 문기는 벌겋게 얼굴이 달아수그리고 앉았다. 삼촌은 잠시 묵묵히 건너다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머님은 어려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 모양이시고 앞으로 집안일을 일으킬 사람은 너 하나야. 성실치 못한 아이들하고 얼려다니다 혹은 나쁜 데 빠지거나 하면 첫째, 네 꼴은 뭐고 내 모양은 뭐냐. 난 너와는 어디까지 공부시키고 사람 만들어주고 애를 쓰는데 너도 그 뜻을 받아줘야 사람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쁜 게 좀 빠지지 말아라 이제 경고를 해준 거야. 그리고 삼촌은 어떻게 뒤뚱만 한번 잘못 가졌다는 영시세를 망치고 많은 예를 이것저것 들어 말씀하시고는 이 이후로는 절대로 이런 것을 받아오지 말라고 단단한 다짐을 받은 후에야 문기를 내보냈다라는 거죠. 문기는 아랫방에 이제 내려와서 혼자가 되자 앞에서부터 갑자기 얼굴이 달아올랐다라는 거야. 왜 이제 달아올랐겠어? 잘못을 했잖아요. 그치? 잘못을 했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생각지 않으려 힘을 써오던 그 편에 정면으로 제 몸을 세워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자기라는 몸은 벌써 삼촌이 이른바 나쁜 데 빠지고 만 것이, 그러니까 나를 돌아봤을 때 나 나쁜 짓 했네 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제야 자기는 수만이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만 당초에 그것은 제 허물을 남에게 미루려는 얄미운 것이 아니고 뭐냐. 그래서 문기는 이미 삼촌을 속였다라는 거죠. 거짓말을 했지, 그치? 여기서 이제 문기의 잘못이 첫 번째, 그리고 써서는 안 될 돈도 쓰고 만 것이죠. 이게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성찰하는 이제 부분이 나와요. 특히 아까 전에 선생님 3인칭이라 했잖아. 특히 문기에 이렇게 마음이 다 나오죠. 그쵸? 특히. 그래서 여기서는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지 작가 시점, 소설자가 모든 것을 다 안다 이 말이야. 특히 문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옆에 빈칸 넣고 뒤로 넘어갈게.
자, 문기는 더 받은 뭐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거스름돈 때문인 거죠. 그치?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수만이가 같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삼촌한테 혼나고 난 후에 이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문기와 여기서 이제 삼촌의 대화가 나오죠. 뒤에 한 장 더 있거든요. 한 장인데 더 봐볼게. 자, 뒤로 넘겨보면, 자, 문기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서 더 받은 거스름돈 산 물건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공이랑 쌍안경 있었잖아. 그거를 이제 밖에다 이제 버려요. 그리고 남은 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고깃간 가서 던져두고 와. 그래서 근데 또 누굴 마주치냐면 수만이를 마주쳐요. 그래서 수만이랑 원래 뭘 하기로 했냐면 그때 당시 뭐 영상기 해가지고 애들로 하여금 이제 그림 그리고 이제 영상을 보여줄 필름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사가지고 애들한테 돈을 받으면서 그런 걸 보여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사기 이제 돈 줘. 라고 이제 수만이가 얘기를 하니까 나 돈 없어. 나 그 거스름돈 다 던져주고 왔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수만이가 이걸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봐보자. 정말 없어. 지금 고깃간 앞마당에 던져주고 오는 길이야. 공도 쌍안경도 버리고 하고 문기는 증거를 보이느라고 이쪽 저쪽 주머니를 털어 보이는 것이나 수만이는 흥 하고 콧웃음을 칩니다. 누군 너만 못 약을 줄 아니? 하면서 빈정댔대. 고깃간 집 마당으로 던졌겠다? 아주 핑계가 됐거든 하면서 너 그 핑계 대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할 뿐 문기는 어떻게 변명할 줄 몰라 쳐다보기만 하다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날 학교에서 이제 수만이가 이제 거의 문기를 협박하듯이 해요. 뭘 하냐면 앞에 가는 아이들은 질적도를 했다지. 이건 뭐냐면 거꾸로 도적질이잖아. 그치?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자, 뭐라고 하냐면 수만이는 앞에 이제 학교에서 계속 이제 협박을 해요. 그리고서 협박에 이르러 이제 집에 가서 너 지금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내일 가만 안 둔다. 도적질 했다고 아주 칠판에 바로 쓸 거야. 라고 하니까 문기는 여전히 못 들은 척 걸음만 옮긴다. 자기 집 마당에 들어섰다. 숙모는 뒷곁에서 화초모종을 하는지라 열심히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하고 아랫집 심부름하는 아이와 이야기하는 소리는 날 뿐 집안 아무도 없었대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붓장 안 앞턱에 잔돈 얼마와 지전 몇 장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지폐라고 하잖아. 그치?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좀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대적 배경이 1900 이제 초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지금 문 밖에 있는 수만이가 돈을 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서 있다. 여기서 문기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있다라는 거야. 첫 번째 허물은 뭐예요? 그 거슴돈을 많이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써버린 거고, 두 번째 허물은 뭔 거야? 이 붓장 안에 있는 돈 있죠? 이것을 훔치게 됐다라고 보시면 이걸 훔치게 된 거야. 하면서 진작 듣지 하고 빙그레 웃는 수만이 얼굴에다 뺨을 때리듯 돈을 던져주고 문기는 달아났다라는 거야. 급한 걸음으로 문기는 네 거리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또 하나를 지났다. 걸음은 차차 풀이 죽는다. 문기는 이런 생각했다라는 거야. 나는 몰래 작은 어머니 돈을 축냈다. 그러나 갚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 아, 이거 갚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래서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이거는 이제 괜찮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 그 돈 값어치만큼 밥도 덜 먹고 화경품도 아껴 쓰고 옷도 조심히 입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위안을 계속 하는 거죠. 몇 번이고 이 소리를 속으로 내내며 문기는 떳떳이 얼굴을 들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배신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일 없이 공원으로 거리를 돌며 해를 보낸다. 바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왜? 떳떳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본문이 나오고 뒤에 이제 스토리를 얘기해주면 아까 전에 이제 그 모종을 심고 있었잖아요. 숙모가 이때 점순이라는 이제 다른 애 이제 도와주는 애가 이제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제 돈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숙모가 누구를 의심해?
점순이라는 애를 이제 의심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그 애가 쫓겨나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문기가 보고 쥐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의심받게 된 거잖아.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해요. 내적 같은 이거 어떡하지? 저떡하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마침 도덕 시간에 정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꼭 나에 대해서 나를 찌르는 말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을 할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해서 선생님 집까지 가요. 선생님 집까지 갔는데 말을 못해. 말을 못하고 오는 길에 어떻게 되냐면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때 교통사고 당해서 이제 눈을 뜨니까 이제 삼촌이 막 괜찮니 이제 하는 거지. 근데 그제서야 이제 내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잘못을 고하죠. 고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목이 하늘은 말 것만이잖아. 하늘은 우리가 윤리를 이제 하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두 내려다본다잖아. 그러니까는 하늘은 맞지만 내 마음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려. 그런 상황을 얘기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 제목의 의미인 거야. 양심을 나타내는. 그래서 옆에 빈칸 채워놓으면 문기와 누구의 갈등? 수만이의 갈등이죠. 그쵸? 수만이 갈등이고 수만이는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문기를 협박했고 결국 숙모의 돈을 훔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잘못까지 이루어지게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단어를 통해서도 시대적 배경 1930년대 40년대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줬지? 지저. 지전 써놓으시면 되겠죠. 고기간이랑 지전을 통해서 1930년대, 40년대를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바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앞에서 1번부터 8문제 있고 83조 어휘까지 있거든요. 83조까지 지금 풀어보고 채점해 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 했나요? 덜 했어요? 응. 해봅시다. 자, 1번 봐볼게요. 979쪽부터 채점해보자. 자, 이와 같은 글이래. 이와 같은 글은 소설이죠. 그쵸? 소설의 특징, 적절한 것은 1번이지. 다른 것도 한번 봐보자.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 나타내는 것은 시고,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의견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것은 보통 주장하는 물이니까 뭐 논설문 뭐 얘기하겠죠. 그리고 무대를 공연하기 위해서 주로 대사와 제시문을 전달하는 것은 연극의 대본인 희극이에요. 희곡이에요. 그리고 정해진 형식 없이 사실 있는 대로 쓰는 것은 우리가 수필, 자신의 경험 쓴 수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 그냥 알아두시고 2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수만이가 나를 꼬드긴 거지, 그지? 그리고 3번에 삼촌의 성격과 태도로 거리가 먼 것은 2번이죠. 조카를 처음 믿어줬지, 그치?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일부러 얘기를 안 했어. 갑자기 얼굴이 왜 달아올랐을까? 얘는 누구한테 거짓말했어? 삼촌한테 거짓말했잖아, 그치? 그래서 삼촌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어서 또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신의 잘못이 부끄러워서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쓰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 될까요? 5번 갈게요. 5번에 윗글에서 이거 일치문제, 내용 일치문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데 오히려 누가 안 믿어준 거야. 수만이가 안 믿어준 거지, 그치? 6번에 문기와 수만이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문기는 계속 얘기 못했다 그랬지, 그치?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리고 7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죠? 거짓말해서는 안 되겠지, 그지? 그리고 8번에 여기서는 문기와 누구의 갈등이겠어? 수만이죠. 근데 어떤 수만이라서 여기서는 잘못을 뉘우치며 남은 돈을 돌려준 문기와 그런 문기를 믿어요? 안 믿죠. 문기를 믿지 않고가 믿지 않고 문기에게 돈을 내놓으라 하죠. 돈을 달라면 협박하는 수만이와 갈등이 있죠. 그리고 문기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협박하니까 당해낼 도리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숙모의 돈을 훔치죠. 숙모의 돈을 훔쳐서 수만이에게 주게 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휘 갈게요. 자, 1번에 소설의 구성 단계죠. 우리 소설의 구성 단계는 5단계거든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소설은 이제 5단계에 구성되는데 점점점 갈등이 고조되다가 여기가 최고조인 거야. 절정 부분이 최고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소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긴장감이 조성되는 부분은 조성되는 건 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기에 해당되고요. 자, 그리고 문기는 작품의 주인공이자 사건이 일어나는 주동인물이죠. 그리고 이 수만이는 문기와 대립하는 반동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반대되는 반동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3번에 당초, 4번에 허물이에요. 그리고 순서대로 잘 따라 내려가면 순서대로 디귿, 니은, 기역, 리을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작품을 이제 볼 거예요. 비문학 꺼냅시다. 비문학 볼게요. 오늘이 5대2 할 차례죠. 자, 5대2도 우리 어저께 문제 풀어본 것처럼 문제 쭉 풀어볼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풀 거냐면 36쪽부터 40쪽까지 문제 쭉 풀고 한꺼번에 채점할게요. 볼게요. 지금 문제 딱 풀어봅시다. 같이 한번 다 했으면 같이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는 성공을 위해서 마시멜로 아껴둬야 될까? 라는 이야기인데 마시멜로랑 성공이 뭔 상관이 있을까? 제목을 보면 이제 궁금하겠죠? 첫 번째 문단부터 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준말로 거창하지만 특별하지 않아도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라고 이제 의문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심리 실험인
마시멜로 테스트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 보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확행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핵심은 소확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마시멜로 테스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마시멜로 테스트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이 3세에서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인데, 연구진은 아이들에게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바로 먹지 않고 10분을 기다리면 하나의 마시멜로 더 주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아이들은 10분을 참고 더 기다렸다가 마시멜로 하나 더 받거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는 두 가지 반응을 이제 보였는데, 연구진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아이들의 성취도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10분을 기다렸다가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은 아이들의 성취도가 대부분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이제 결과로 인해서 뭘 얻을 수 있냐면, 결과가 이제 중심 문장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얻을 더 큰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욕구를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성공의 요건이라고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을 못 참으면 오히려 성공하기 힘들다 이렇게 본 거죠. 그냥 조금 인내할 줄 알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시멜로 테스트에 대해서 나오고, 핵심은 마시멜로 테스트예요. 하지만 이런 결과에 의문을 푸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은 눈앞에 놓인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버린 아이들 중에 가난한 가정 형편이 이제 많았다라는 이제 사실을 주목했다라는 거죠. 아이들의 선택에 자란 환경이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가난한 형편의 아이들이 눈앞에 마시멜로를 바로 먹어버린 것은 의지가 부족하거나 어리석어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애들에게 최선을 다한 거죠. 맞아. 말 그대로 그런 거잖아. 아무래도 당장 배가 고픈데 이거 참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핵심어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위의 관점을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소확행에 관심을 보이는 사회적 분위기는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삶의 여유가 없고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힘든 삶 속에서도 사람들은 이루기 어려워 보이는 미래의 큰 목표 대신에 현실에 작지만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이 소확행에 집중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거죠. 엄청 거창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짜깐짜깐한 걸 다 참는 거잖아. 근데 하도 사회생활을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큰 거 안 바래도 그냥 이런 거에 행복을 얻을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소확행이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번은 무슨 테스트였어요? 마시멜로죠? 마시멜로 테스트에 대한 거였고, 2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했죠?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그리고 3번에 내용 적절한 거네요. 여기서는 4번이고요.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그만큼 뭐를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3번이고요. 그리고 맞아 5번은 위의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위의 관점이 의미하는 것은, 위에서 관점은 3문단의 내용이잖아요. 3문단의 가정 환경이 애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 고르면 되겠지. 몇 번이요? 5번이 되겠죠? 3문단의 내용 이제 고르면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지문도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지문이네. 우주의 중심인데, 첫 번째 문단 보면 해는 우리가 동쪽에서 떠올랐다가 서쪽에서 지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가만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 구름이 계속 흘러가는데, 이런 것을 보면 나와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만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본 거지. 16세기 이전 사람들, 유럽인들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의 주변을 돈다고 생각했대요. 이게 무슨 설? 천동사월이라 했다는 거지. 사람들은 신이 창조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지구를 중심으로 수성, 금성, 태양, 달 등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봤대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관측한 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프롤레마이오스라는 과학자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행성이 이동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81개나 되는 원을 이제 그리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뭘 믿었다라는 거야? 천동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장이 중심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에 반해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나오네요. 이 코페르니쿠스는 행성이 이동하는 것을 관측하기 위해서 하늘을 그토록 많은 원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았대. 프롤레마이오스라는 막 원을 막 81개나 그렸다 했잖아.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뭘 이렇게 저렇게 많이 그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는 과학의 원리는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태양과 다른 행성들이 모두 원을 그리며 이동한다는 지구 역시 원운동을 할 것을 생각했대요. 지구가 중심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도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꿔봤대. 그랬더니 행성의 움직임, 행성 간의 거리 등이 더욱 쉽고 간결하게 표현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코페르니쿠스는 뭘 주장하게 된 거야? 지구도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동설에 대한 설명이고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사람들의 우주에 대한 생각을 크게 바꿔놓았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두 다 예스 하는데 노 하기 어렵다 하잖아요. 그치?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죽기 직전 자신의 이론을 정리하여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을 출판했고 이후 케플러 그리고 갈릴레이 등의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코페르니쿠스가 지구와 태양의 위치를 바꿔버린 발상의 전환, 이게 과학혁명의 시작이다 라고 이 사람은 생각한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마지막까지 지동설에 대해서 얘기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했네. 6번 봐볼게요. 6번은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 지구도 움직인다라는 것을 주장했고 3번의 중심 문제 같이 했죠? 3번이죠. 그쵸? 그리고 8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지구가 돈다라는 의미지 지구가 뭐 둥글다 그거는 안 나왔죠? 그쵸? 3번. 그리고 9번에 알맞지 않은 거 하연이 몇 번 했어요? 1번 프롤레마이오스는 천동설을 믿었습니까? 그랬죠? 이거는 이 문단 끝에 보면은 그래서 원을 막 그렸다 했잖아. 그치? 맞죠? 사연이 몇 번 했어요? 3번 프롤레마이오스는 우주 중심을 지구라고 했냐? 라고 했는데 지구라고 한다는 것은 서로 봐봐.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것은 천동설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선생님 프롤레마이오스는 천동설 믿는다 했죠. 그쵸? 알맞지 않은 것은 잘 봐야 되게 4번인데 어디가 틀렸냐면 케플러, 갈릴레이 영원 받았다면서요. 근데 프롤레마이오스가 아니라 누가? 코페르니쿠스가 여기 보면은 사문다 보면은 코페르니쿠스가 케일러, 갈릴레이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치?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9번이 4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겠어요? 지동설이겠죠. 그래서 어휘 답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6번에 공전, 7번에 거창, 8번에 부유, 9번에 보완, 10번에 일정이에요. 그리고 11번에 준말, 12번에 관점, 13번에 전환, 14번에 추구예요. 그리고 15번에 1번, 16번에 3번, 17번에 2번. 다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숙제 하나 해봅시다. 6대 42쪽부터 46쪽까지 숙제로 해오세요. 문법관 해봅시다.
문법 20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 의문의 변동인데 앞에서 이제 우리 어저께 채점 먼저 했었잖아, 그치? 의문에 대해서 의문은 크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음이랑 모음 생각하시면 돼요. 자음이랑 모음을 이제 의문이라고 이제 기억하면 되고, 의문의 변동은 이 의문끼리 만나가지고 변하는 현상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여서 이 부분은 제대로 해놔야 돼요. 해놔야 되는데, 선생님 반복도 많이 할 거야. 반복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월말평가를 보거든요. 말마다 월말평가를 보는데 문법을 위주로 볼 거예요. 문법 위주로 해서 이번 달에는 이게 이제 주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천천히 설명해 줄게. 이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의문이 다른 의문과 결합해서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의문의 변동이라 하고, 이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라 했죠? 발음이 좀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현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유인 거야. 자, 의문의 변동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크게 4가지 뭐냐면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에요. 이 4가지 현상이에요. 자, 뭐냐면 교체는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아예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야. 교체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말 그대로. 그래서 봐봐. 부억 우리가 쓸 때는 키읔으로 쓰잖아요, 그쵸? 근데 발음 날 때는 기역 발음 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교체고 아예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탈락은 말 그대로 없어진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흔이라 발음 안 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발음해? 조은 이렇게 발음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우리가 좋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치? 어떻게 발음해요? 좋아 이렇게 발음하죠, 그쵸? 이것은 히읗 탈락 현상이에요. 이것은 탈락 현상. 그리고 첨가는 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 생기는 거로 우리가 단어랑 단어 합쳐졌을 때 앞에 받침이 있고 뒤에 이, 야, 여, 요유가 오면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발음이 맨입 이렇게 안 되고 맨입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지. 이거는 니은 첨가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약은 이렇게 줄어드는 걸 생각하면 돼. 그래서 두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로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다가 여기서는 앞에서는 히읗이 탈락했잖아요, 그치? 근데 이건 히읗과 디귿이 합쳐져요. 그래서 티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축약 현상이야. 이거 또 다른 예로 우리가 봐봐. 우리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기역이랑 히읗이 합쳐져서 축하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치? 축하. 이게 대표적인 무슨 현상? 축약 현상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축약 현상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축하의 의문 개수 세볼게. 선생님 의문은 자음과 모음이라 했죠. 그러면 이거 의문 개수 몇 개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인 거야. 그치? 근데 이건 몇 개야? 4개죠. 이런 식으로 축약은 이런 식으로 의문 개수가 줄어들고 첨가는 늘어나겠죠. 첨가는 늘어나고 탈락도 줄어들겠지. 그치? 근데 교체는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현상이 이 교체예요. 교체가 엄청 많아. 그래서 교체만 해도 거의 절반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오늘 교체 부분 좀 천천히 해볼게요. 자, 오른쪽 21페이지 가보자. 자, 의문과 의문이 만났을 때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을 뭐라 한다는 거야? 교체라고 해요. 교체. 하나로 바뀌는 거예요. 자, 교체 첫 번째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음절의 끝소리 기치입니다. 뭐라고? 음절의 끝소리 기치. 자, 음절부터 단어를 얘기를 해주면 음절은 우리가 한 번에 발음할 수 있는 단위를 음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오음절로 써라, 뭐 삼음절로 써라 이런 말이 나올 거야. 그러면 세 글자, 다섯 글자, 일곱 글자 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음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선생님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음절이야. 그래서 요게 초성, 요게 중성, 이게 종성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음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초성 플러스 중성 플러스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선생님이 가로쳤잖아. 이 가로친 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는 뭐가 하나 온 거야? 중성이 하나 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봐봐. 이건 어떻게 읽니? 이것도 알아 있지, 그치?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모음 앞에 있는 이응 있죠? 모음 앞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음운개수 안 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기라는 단어가 있다 해보자. 이건 음운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모음 앞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가로로 친 거야. 그래서 이게 음절인데 음절의 끝소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받침, 종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끝소리에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뭐냐면 쓸 때는 상관없어.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발음할 때 있죠. 이 음운의 변도 다 발음할 때 문제 하는 거야. 발음할 때 이 7개 중에 하나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순서대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4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이건 남학생들이 잘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면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2가지는 선생님이 학생들이 만든 건데 한참 몇 년 전에 먹방할 때 벅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유행이었어서 선생님이 애들이랑 말하는 게 그날도 라면 벅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날 드라마 봤어 뭐 이렇게 선생님 애들이랑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쉬운 걸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자, 쓸 때는 상관없는데 이건 발음할 때야. 발음할 때 이거 7개 중에 하나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같은 말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7종성법이라고 보시면 돼. 7개의 받침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밑에 얘기를 해보자. 기역과 키읔, 쌍기역, 키읔은 뭐로 발음나? 기역으로 발음나는 거예요. 기역. 니은은 그대로 니은. 그리고 디귿으로 발음내는 게 가장 많아요. 디귿,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읕은 다 뭐로 발음나? 디귿으로 발음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헷갈려하는 게 얘들이 이것을 히읗으로 많이 발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건 디귿 발음이야. 그래서 히읗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히읗. 이해됐죠? 그래서 다 발음 똑같지? 받침은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을은 그냥 리을, 미음도 그냥 미음. 비읍과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나고 이응은 그대로 이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외우는 게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 거야. 같은 말로 종성법. 그래서 이걸로 바뀌는 거잖아. 바뀌니까 현상 중에 하나는 뭐다? 교체다. 교체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밑에 이거 잠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거 조금 아직 여러분이 형태소를 안 배워가지고 모르긴 할 텐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걸 얘기해요. 의미가 없는 경우, 실제 형태소는 의미가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이때 적용되어 있는 게 다른데, 봐봐. 우리가 옷 플러스 이가 돼 있잖아요. 이 옷 플러스 여기서 이는 조사여서 의미가 없는 형식 형태소예요. 이럴 때는 발음할 때 앞에 있는 받침이 그냥 뒤로 가는, 연음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옷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발음되겠어? 그냥 옷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받침이 그대로 연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뒤에 실질 형태에서가 오는 경우, 뒤에 의미가 있으면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그 다음 연음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 뒤에 아니 왔지. 옷뒤 아니 왔지. 이건 아니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치? 이럴 때는 오산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이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돼요. 그래서 옷이 되죠. 그쵸? 그런 다음에 연음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발음돼? 오닷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거 잠깐 하고 넘어가고, 자 뒤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또 교체의 두 번째 현상인데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이제 나와요. 비음화와 유음화가 나오는데, 아까 비음화는 뭘 생각하면 되냐? 우리가 비음화 선생님이 어저께 뭐라고 외우라 했지? 기억나나? 코비, 그치? 그래서 뭐가 있다 그랬지? 자음 중에? 선생님이 어머니 기억하라 그랬죠, 그치? 비음은 이응, 미음, 니은을 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음화라는 것은 화자가 무슨 화자냐면 될 화자예요. 그래서 비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변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조건이 있어요. 앞에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이 와야 돼. 이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을 만나면 기역은 각각 이응으로 변하고요. 디귿은 니은으로 변하고요. 비읍은 미음으로 변해요. 이게 비음화 현상이라고 보면 돼. 이게 조금 자세히 물어보면 어려운데 왜 각각 근데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똑같이 다 뭐가 똑같냐면 기역과 이응은 우리가 소리 나는 위치가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린 입천장 소리야. 얘는 여린 입천장 소리고, 디귿과 니은은 잇몸 소리예요. 그리고 비읍과 미음은 입술 소리예요. 그래서 뭐가 같냐면 소리 나는, 발음하는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전에 방금 오늘 의문의 변동 시작할 때 의문의 변동이 왜 일어난다 했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 했지? 이유 한 가지라 했잖아. 의문의 변동 왜 일어난다 했죠?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치? 그러니까는 그나마 소리 나는 위치가 같으면 다른 데로 옮겨갈 때 수고를 덜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나마 소리 나는 위치가 같은 것끼리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소리 나는 위치가 같기 때문에 각각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봐봐. 기역과 뭐가 만났어요? 미음이 만났죠. 그래서 기역이 뭐로 변하는 거야? 이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물 이렇게 발음 내는 거고, 디귿이 뭐 만나요? 니은 만났죠? 그래서 디귿이 뭐로 변해? 니은으로 같은 잇몸 소리를 바뀌는 거야. 그리고 비읍이 뭐 만났어요? 미음 만났죠? 그래서 비읍이 같은 입술 소리인 미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비음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기역, 디귿, 비읍이 뭐를 만나면? 니은, 미음을 만나면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라 생각하면 돼. 그런데 자,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리을이 웃긴 놈인데, 이 리을이란 놈이, 리을은 유음이거든요. 리을은 유음인데 요 놈은 니은과 리을 이외의 자음과 만나잖아요. 그럼 오히려 얘가 니은으로 변해요. 봐봐. 앞에 리을 앞에 뭐가 나왔어? 미음이 왔지, 그치? 이건 니은도 아니고 리을도 아니죠. 그러면 오히려 이 니을이 뭐로 변한다 이 말이야? 니은으로 변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담력 이렇게 발음이 하고, 이것도 리을 앞에 뭐가 왔어요? 이응이 왔죠. 이건 니은도 아니고 리을도 아니지? 그럼 얘가 오히려 뭐로 변해? 니은으로 변해. 종로 이렇게 발음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리을의 무슨 현상? 비음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도 봐보자. 이건 어떻게 처음에 발음이 되냐면 100 플러스 노잖아. 그러면 리을 앞에 뭐야? 기역이 왔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나? 리을의 비음화 현상 먼저 일어나. 그치? 근데 기역과 뭐 또 만났어? 니은 만났네? 그럼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발음된다 이 말이야.
백로 이렇게 발음된다 이 말이야. 이건 비음화가 몇 번 일어난 거야? 2번 일어난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리을의 비음화 일어나고 그냥 비음화 일어나고. 이해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는 먼저 몇이라는 몇 음절의 끝소리 계측 먼저 적용이 돼요. 그리고 뒤에 리을이 니은 리을 이외의 것과 만났잖아. 그치? 그러면 뭐가 돼?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근데 또 디귿과 뭐가 만났어요? 니은이 만났지, 그치? 그래서 비음화 또 이 현상이 일어나서 면니 이렇게 발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몇 개나 일어나는 거야? 교체가 3번 일어나는 거야.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계측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비음화 현상이 되고, 3번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게. 자, 리을이 비음 만났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역 되는 거죠, 그쵸?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그런 다음에 비읍과 니은이 만났지, 그치? 그러면 그냥 또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역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이것도 비음화 2번 일어나는 거로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유음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유음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리을 하나야. 이건 무슨 현상이냐면 니은이 리을을 만나면 오히려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과 여기 예시가 나와있네. 니은과 리을이 만나거나 리을과 니은이 만나면 이 니은들이 다 뭐로 변해? 리을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거는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요 놈들이 앞에 와야 돼. 받침으로 와야 돼. 근데 이거는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어.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니은이 뭐로 변해? 리을로 변하는 게 유음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리, 칼라, 대표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달라라 이렇게 발음난다라는 거죠. 이게 유음화 현상이야. 그리고 이거 2개 비음화, 유음화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자음동화라고 불러요. 자음동화는 유음화랑 앞에 나왔던 비음화를 묶어서 자음동화라고 불러요. 동화라는 것은 동자가 같을 동자라는 거. 그러니까 비슷하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의 끝에 오는 자음이 그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닮아 그와 비슷한 성질을 지는 소리나 바뀌거나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가 다 바뀌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나왔죠?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지금 교체 현상 3개 했어요. 3개.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겠지. 음절의 끝소리겠지. 그리고 지금 비음화와 유음화 했어. 그죠? 자, 교체가 엄청 많지, 그치? 근데 아직도 교체가 남았어요. 교체가 2개나 지금 더 남았어. 한번 더 해볼게. 오늘 교체까지만 할게요. 교체만. 자, 구개음화입니다. 구개음화는 뭐냐면, 구개음은 지읒, 치읒을 구개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끝소리가 디귿, 티읒이 형태소가 모음이나 가모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서 구개음,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렵지, 그치? 갑자기 형식 형태소 나오고, 구개음 나오고 이러죠. 선생님, 아까 전 형식 형태소는 뭐였어? 의미가 없는 거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치? 의미가 없는 대표적으로 조사, 어미, 접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나면, 디귿, 티읒이 각각 지읒, 치읒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봐봐. 예시로, 선생님이 가장 예시가 이거랑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우리 이거 해도디라고 발음 안 하죠? 어떻게 발음해? 해도지 이렇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거 가티 가자 이상하잖아. 자연스럽게 돼. 같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해도지 이거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이제 접사야. 이건 접사고 이것도 접사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형식 형태소여야 돼. 조건이 형식 형태소여야 돼. 조건이 의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앞에 오는 디귿이 이를 만나고 티읒이 이를 만나면 디귿은 뭐로 변해? 지읒으로 변하고 티읒은 치읒으로 변하는 현상이 구개음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났을 때, 근데 이 이는 의미가 있으면 돼, 안 돼? 의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의미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 이 디귿이 뭐가 돼요? 지읒이 되고, 티읕이 치읒이 되는 현상을 뭐라 한다고? 국외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굳이, 같이, 굳히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굳히다는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나냐면 축약이 먼저 일어나고, 축약이 일어나면 티읕이 되죠? 축약이 먼저 일어나고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축약 현상도 일어나고 교체 현상도 일어난다 생각하면 돼. 자, 마지막이다. 마지막 된소리 대기요. 우리가 된소리 대기는 어저께 쌍자음 있죠? 쌍자음을 이제 된소리라고 해서 기역,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을 된소리라고 하는데, 이 된소리가 아닌 것이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현상을 된소리 대기라고 해요. 이것은 조건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외울 게 되게 많지. 조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역, 디귿, 비읍 뒤에,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바다사자가 라고 외우시면 돼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뭐? 바다사자가가 된소리가 난다 이 말이야. 대표적으로 봐봐. 앞에 기역 왔죠? 뒤에 비읍 왔지? 그치? 기역 왔고 뒤에 비읍 온 거야. 이러면 얘가 된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국밥 이렇게 되는 거. 국밥. 그리고 입술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첫 번째 조건. 받침,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뭐고? 바다사자가. 이게 된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어감 받침, 니은, 미음이에요. 이 어감 받침이라는 소리는 얘네들이 명사면 안 돼. 용언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언은 동사나 형용사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나 형용사일 때. 명사는 그런 조건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 미음 뒤에 선생님은 어떻게 외우냐면 가다 사자, 가다가 사자 했을 때 가다 사자 이렇게 외우면 돼. 니은, 미음 뒤에 가다 사자가 된소리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밑에 니은 있죠? 뒤에 기역이 된소리가 나는 거야. 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고. 그리고 더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니은, 미음 뒤에 뭐가 가다 사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된소리. 그리고 세 번째는 한자어 받침 리을이에요.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이 된소리 나는데 이거는 예시로 외울게요. 갈등. 아니 갈등이 아니다. 말고 발달, 발달, 발생, 발전 이걸로 외우세요. 리을 뒤에잖아. 앞에 받침이 다 리을 있죠. 그쵸? 리을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이 된소리 나는 거. 이건 한자어야 돼. 한자어. 그래서 예시로 외우세요. 발달, 발생, 발전. 된소리 나죠. 그쵸? 발달, 발생, 발전. 이게 예시고.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는 뒤에 것을 약간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을 뒤에 이것도 바다사자가 이게 된소리가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리을 뒤에 갈, 때가 이런 식으로 관형사형 어미 뒤에 바다사자가 이게 된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오늘 교체 지금 많이 했지, 그치? 교체 현상 지금 음절의 끝소리 그치? 비음아, 유음아, 국외음아, 된소리 내기 5가지 했어, 그치? 거의 절반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오면 좋겠는데 조금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는 한꺼번에 했을 때 선생님이 해야겠다. 문제는 선생님이 여기 숙제는 뭐로 할 거냐면 복습 배우는 걸로, 개념 복습 배우는 걸 선생님 숙제 내줄게. 이건 문제는 다 이제 개념 진도 나가고 풀자. 풀고. 자, 오늘 할 부분은 의문의 변동이었어. 의문의 변동은 왜 일어난다고? 발음 편하게 하려고 한다고. 크게 4가지 현상이 있다 했죠? 교체, 탈락, 첨가, 그리고 축약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배운 건 교체예요. 교체는 바뀌는 걸 얘기한다 했지. 그것도 5가지 있다 했죠. 첫 번째 뭐? 음절의 끝소리겠지. 그래서 받침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밖에 없다고. 몇 개? 7개. 가느다라 물방울 7종성법. 그리고 비음아 배웠어요. 비음아. 그리고 유마. 그리고
구개음화, 그리고 된소리 대개. 근데 이 된소리 대개에는 봐봐. 조건이 4가지 있었죠. 그치? 이거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비문학이랑 그리고 이거 오늘 문법 많이 했잖아요. 그치? 이거 복습해오기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어휘 시험 볼 거야. 어휘 1강이랑 2강 공부해 오시면 돼요. 이해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